예, 안녕하십니까. 수요 세미나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술적 근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시간에 식은단 절제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 때 2년차 2학기부터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근관 치료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그래서 근관 치료를 좀 더 자신감 있게 시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개원가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만큼 또 선생님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무기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근관 치료 후에 저희가 그 후속 처치, 여러 가지 후속 처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건공단 빅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기록인데요. 리엔도, 에이피코, 리플란트 등 여러 술식이 다 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왼쪽에 리엔도는 파란색은 2006년 1년간 시행됐던 근관 치료가 이후 5년간 얼마나 후속 처치가 발생했나를 보여주는 표고요. 그래서 2006년에 시행됐던 파란색에 비해서 2011년, 빨간색은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시행된 근관 치료는 향후 5년간 리엔도가 120%,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자연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점점 강해지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리엔도가 사실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오른쪽에 가운데에 에이피코는 2006년에 비해서 2011년에 24%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그 오른쪽에 리플란트는 놀랍게도 300% 이상의 3배가 넘는 그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 또 현장에서의 욕구가 반영된 수치로 보이고요.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수술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케이스를 잘 감별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자, 수술 여부 결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다시 리엔도를 해서 엔도를 다시 해서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선할 여지라는 거는 크게 코로나 리키지, 예를 들어 코로나 리키지가 있다. 그러면 캐널레가 상당히 컨템이 많이 된 상태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엔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상태보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싱 캐날. 미싱 캐날이 있어서 내가 저거를 찾아볼 수 있겠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리엔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킹 렌스. 렌스가 현재 적절하지 않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정확한 렌스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리엔도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무스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나는 저거를 처치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역시나 리엔도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마이너하게는 아이솔레이션, 러버댐이 안 된 채로 엔도를 만약에 전에 했었다면 러버댐을 해서 좀 더 어셉틱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엔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리엔도를 또 할 수 있겠고 이리게이션이나 필링 테크닉을 조금 더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또 역시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리엔도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리 봐도 현 케이스를 아무리 분석해 봐도 이럴 여지가 없다. 내가 지금보다 뭔가 더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방법 수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증계를 보겠습니다. 25세 여자 환자가 위 앞니에서 고름이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21번이 아주 덴스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길이로 충전된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하방으로 아주 큰 리전이 확인됩니다. 리전이 크면 수술 아닌 방법으로 근관 치료로 잘 낫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런 큰 리전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크라운을 보면 수복 상태가 메지알도 수복 상태가 불량하고 특히나 디스탈에는 광범위한 우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더 명확하게 코로나 리키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리키지가 있으면 캐날레는 완전히 오염된 상태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 그러면 개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엔도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뭐 아주 예쁘게 충전되진 않았지만은 원인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6개월 만에 아주 많은 깨끗한 힐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명확하면 해결했을 때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4년 뒤에는 아주 컴플리트한 힐링을 보였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17번 치아 신경치료 했는데 건드리면 계속 아프다고 또 의뢰대에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랭스가 짧게 된 양상이 보이고요. 특히나 DB를 보면 상당히 에이펙스에서 먼 부위까지만 충전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나는 워킹 랭스를 지금 케이스보다 좀 더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엔도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랭스를 좀 더 정확히 맞추고 MB2도 보여서 MB2도 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사라진 걸 확인하고 충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37번 리전과 증상으로 또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뭐 길이 적당히 지금 뭐 양호하게 충전된 게 보이지만 여기서 캐날 형태를 봤을 때 C쉐입임을 추정할 수 있겠고, C쉐입이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넓은 이스무스가 형성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무스를 지금 페리에서 봤을 때 충분히 처치가 됐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리엔도를 시도해 봤습니다. 자, 리엔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거의 이스무스가 전 캐날, 메조링구알부터 디스탈을 아주 그냥 둘러싸는 형태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를 뭐 울트라소닉으로 깨끗하게 처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리엔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옵션이고요. 만약에 다시 해서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리엔도를 또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36번 뭐 리전도 있고 아파서 제가 근관 치료한 치아인데 3개월 만에 사이너스 트랙이 재발돼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치료 방법을. 자, 다시 리엔도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전에 했던 리엔도 술식 과정을 복기해 봤는데 뭐 지금 다시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낫게 할 자신은 없어서 저는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벌써 본로스가 광범위하게 생겨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디소보칼 루트만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예, 1년 뒤에 뭐 상당히 많이 힐링이 됐고, 예, 2년 뒤에 거의 다 힐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에서 25번 역시 PAR로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25번 리전이 있는데, 자, 필링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엔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상부에 캐스포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 개선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고, 플레이트가 하나 저 박혀 있죠, 가까이에. 그래서 CT로 플레이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에피코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시행했습니다. 항상 어떤 수술을 고려할 때는 에피코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에피코는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예지성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캐비티를 형성하고 무사히 술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게 수술 사진인데요. 에피코는 제가 유일하게 저는 환자분들에게 웬만하면 성공률을 8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피코는 유일하게 90%라고 성공률이 설명하는 술식입니다. 그만큼 미리 다 확인하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술식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지성이 있고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가능하다면 수술 방법 중에서는 에피코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먼저 생각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6번 치아 저희 전공의가 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증상이 계속 남았고 특히나 MB는 MB2까지 잘 찾았지만 파일 프랙처도 있고 그래서 처치가 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코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자 사이너스가 버컬 MB 루트의 버컬 쪽으로 사이너스가 깊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에피코를 시행하기 위해서 MB 루트에 접근할 때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치근단 수술 에피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른 케이스입니다. 25번 증상이 있어서 또 의뢰된 케이스인데 디스탈 루트에 포퍼레이션, 파이포스트를 하면서 조금 패스를 잘못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포퍼레이션이 보이고 자 여기를 리페어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디스탈 사이드입니다. 위치가 메지알이나 버컬 쪽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처럼 완전 디스탈이면 저기를 프랩을 해서 MTL을 정확하게 덴스하게 충전할 수 있을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서는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사용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결과도 저희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처럼 수술을 결정하더라도 해부학적인 접근 가능성을 평가해서 최종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례를 가지고 술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술전에 21번 리전이 있고 게스트 포스트가 있어서 수술 의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술식을 보기 전에 술전 방사선 사진에서 에피코 하기 전에는 꼭 인접치와의 거리는 꼭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접치를 가까운 경우에 특히나 리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삭제를 하다가 인접치를 건드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치와 가깝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여기 사진에서 21번 별표 저 치아를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요. 플랩은 어디까지 열어야 될까요? 예, 플랩은 자 수술 치아에서 2개 건너뛴 치아, 두 번째 치아의 디스탈 파필라까지 플랩을 열어주는 게 그냥 기본입니다. 반대쪽도 수술 치아에서 치아 2개째의 디스탈 파필라까지 이렇게 해줘야 어찌 보면 조금 플랩이 넓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에피코는 에이펙스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스를 보이게 플랩을 제껴줘야 되니까 저 정도 너비가 필요합니다. 자, 플랩을 제낀 다음에는 이제 큐렛을 해줘야 되겠죠. 큐렛을 2단계에서는 자 에이펙스가 보일 정도까지만 큐렛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리젝션 끝나고 큐렛 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이펙스가 보이면 그로부터 3mm 리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이펙스는 꼭 봐야 되고요. 3mm 리젝션을 이렇게 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루트 팁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조작이 수월하게끔 이제 본 트리밍을 해줘서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큐렛을 해주고 큐렛을 깨끗이 해야 지혈이 또 잘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커튼 패킹을 해서 지혈을 해줍니다. 지혈은 이후 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고 이 케이스는 블리딩이 많이 안 돼서 지혈 과정이 좀 편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리젝티드 서피스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가능한 룻배를 가지고 계시다면 룻배를 보시고 현미경이 있으면 현미경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더 주의해서 볼 거는 프랙처입니다. 프랙처가 혹시 있는가는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mm를 이제 잘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트로 프랩입니다. 그래서 겉아퍼처를 제거해서 캐비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캐비티를 형성할 때, 자, 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리트로 프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겉아퍼처가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MTL 충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면은 MTA의 어떤 뎁스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얇은 부위로 리키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트로 프랩을 할 때 겉아퍼처가 모든 월로부터 3mm 정도 제거가 다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제일 유심히 확인해야 될 거는 항상 캐날의 버컬 사이드입니다. 우리가 라비알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팔라탈 쪽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버컬 쪽은 항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컬 쪽에 있는 겉아퍼처가 잘 제거가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비티가 모든 월에 겉아퍼처가 제거된 상태로 프랩이 되어야만 MTA가 이렇게 모든 월에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이제 드라이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트로 필링을, MTA 필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필링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링을 하고 이제 익세스한 세멘을 깨끗이 제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르에 MTA가 충분한 깊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런 술식을 하려면 몇 가지 기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울트라소닉 팁인데요. 에피콘은 리트로 프랩, 리트로 필링을 하기 위한 술식입니다. 자, 우리가 비수술적인 엔도, 일반적인 근관 치료는 안에 있는 인펙션 소스를, 캐날 내 인펙션 소스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이제 술식인데, 에피콘은 캐날 내에 인펙션 소스가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알고 끝내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다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에피칼 쪽을 확실하게 실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리트로 프랩, 리트로 필링이 아주 중요한데, 리트로 프랩에서 이 울트라소닉 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버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깨끗한 프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에피컬을 하려면 울트라소닉 팁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팁도 모양, 부위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90도 전치부용 팁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웬만한 소구치까지는 문제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팁 하나는 꼭 가지고 수술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랩을 했으니까 필링할 기구죠. 필링할 기구 중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MTA 캐리어입니다. 캐리어인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저 튜브에 MTA를 이렇게 어시스트가 담아서 줍니다. 담아서 주면 그걸 캐비티에 대고 꾹 밀어가지고 아말감 캐리어처럼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밀어 넣은 다음에는 MTA 컨덴서로 다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에서 보시면, 자, 저렇게 담아서 어시스트가 주면 캐비티에 위치시키고 꾹 눌러서 딜리버리를 하고 컨덴서로 다져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 기구에 어떤 높이가 좀 있어서 로테이트 상부에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MTA 믹싱 블럭과 캐리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좌측과 같이 블록의 홈에 MTA를 믹스해서 다져 넣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어떤 그 캐리어로 조금씩 떠서 그것을 이제 술자에게 전달해주면 우측 사진처럼 그 MTA를 캐비티 내로 쏙 밀어넣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캐리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상부에 필요한 공간이 최소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술식이고요. 근데 조금 숙련이 필요합니다. MTA가 기구로부터 좀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숙련도가 좀 필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른 방법으로는 프리믹스 타입의 세멘을 그냥 인젝션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간편하죠. 금방 한 번에 그냥 쭉 짜놓으면 되니까 가장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컨덴싱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조금 더 갖출 수 있다면 여력이 되시면 마이크로 미러를 이렇게 구비하시면 우리가 아까 리트로 프랩 할 때 겉아퍼처가 잘 제거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 이거는 사이즈 큰 거, 라운드 타입이건 렉탱글 타입이건 큰 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 그 지근단 수술 증례를 분석했는데 그 연구에서 본 치아 종류별 개수입니다.
상악 전치가 치근단 수술의 증례 중에 45%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상악 4번이 9%, 그다음에 하악 전치가 한 10%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악 전치만이라도 선생님들 일단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시면 하악 전치. 하악 전치는 이제 위치 잡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를 먼저 해보시기 권유드리고, 상악 전치만 해도 거의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선생님들 커버를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상악 전치에 포스트나 스플린티드 크라운 같은 보철물이 많아서 아마 에피코로 이어지는 증례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악 전치가 성공률도 제일 높습니다. 상악 전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 소구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기도 편하고 성공률도 없고 한 상악 전치는 꼭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강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수술 여부를 먼저 결정할 때, 그 평가를 할 때는 리엔도로 내가 했을 때 개선할 여지가 있나 없나 그걸로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선할 여지가 없어서 수술을 결정할 때도 해부학적인 접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치근단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근단 수술은 리젝션 3mm, 리트로 필링 3mm 해서 총 6mm를 매니지하는 게 그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선생님들 아직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전치부에서는 하기도 좀 쉽고 성공률 높은 전치부에서는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도의 무기를 꼭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